가슴이 찢어진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거 끝이 나버리는 모양인가 싶어가지고서 죽음의 문턱에서 암을 극복한 사람들. 자연을 벗삼으니 제2의 인생을 얻었다는 특별한 암 극복기. 자연에서 좋은 거 먹고 또 생활하고 하니까 건강하게 된 것 같아서 벼랑 끝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 사람을 살린다는 자연. 그곳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전라남도 여수에서 1시간 남짓 뱃길을 따라 도착한 작은 섬 손죽도. 이곳엔 광활한 바다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이가 있으니 그 자태가 예사롭지 않은데? 대장암을 이겨낸 김광백입니다. 13년째 건강하게 섬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바닷바람을 맞으며 매일 한다는 이 운동은 일명 해풍 요가. 바닷가에서 요가를 하면은 호흡도 깊어지고 마음도 편하고 몸도 훨씬 더 유연해집니다. 게다가 마음의 평화 뒤엔 더욱 값진 것을 얻을 수 있으니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밥 먹을 거 캐러 나왔습니다. 부부가 함께 보물찾기 하듯 해산물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 또한 커다란 즐거움이라고. 짜잔! 야, 담으세요. 우리 손죽도에서는 이걸 배말이라 그럽니다. 어이구, 청각 있네. 맛있네, 여기. 청각을 보고 반색하는 이유. 이거 돌에서 난 자연산이기 때문에 훨씬 맛이 좋아요. 맛있네, 여가. 지금이 딱 제철이라는 청각을 바구니에 한가득 담아보는데 자연이 주는 우리한테 준 선물이니까 다 먹어야지. 바다는 사시사철 든든한 식량 창고지만 그중 제철인 것은 꼭 챙겨간다는 부부. 그 철에 나온 것을 때를 놓치지 않고 늘 챙겨 먹는 것이 최고의 보약이 되겠습니다. 3가지나 땄네. 고기도 먹겠네. 요 밑에 또 많이 있는데. 더 안 따세요 그러면? 아, 이거 가지고 충분해요. 먹을 만큼만. 욕심 안 부리고. 욕심을 내지 않아도 자연은 부부를 위해 내어주는 것들이 많다는데 여기 이 넓은 터에가 전부 대부분 다 약초들입니다. 지금 이 바운다리 안에만 한 100여 종 가까이 있고 야산으로 한 400종 정도 있습니다. 씨만 뿌려놓으면 키우는 것 또한 자연. 무럭무럭 약초가 자라니 그 덕에 어느새 집 앞마당은 약초밭이 됐단다. 웬만한 약재상 부럽지 않은 밭에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한 것이 있으니 이 맹문동의 뿌리에 달린 콩알맛이간 요것이 사포닌 인삼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아주 명품입니다. 제일 즐겨 먹습니다. 직장암 판정 후 맹문동 뿌리를 꾸준히 챙겨 먹었다는데 요거 차 좀 끓여서 맹문동. 남편의 약초 사랑 덕에 아내도 지금은 반 전문가가 다 됐다고. 예당나무는 좀 약간 독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묽게 끓여 먹는다고. 오늘의 조합은 맹문동 삼채 예덕나무. 부부는 자신들에게 맞는 약초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단다. 장수하시라고 장수차 끓여왔어요. 애칭까지 붙여가며 약초차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 13년 전의 아픔이 생생하기 때문. 대장암 수술을 하는데 이 복부를 요 명치 끝에서부터 저 밑에 저 둔부까지 다 완전히 갈라가지고 문제들을 전부 해결을 하고 구매했다는 거예요. 직장암 판정을 받을 당시 남편의 상태는 심각한 상황. 예후가 좋지 않았다는데 이거 끝이 나버리는 모양인가 싶어가지고서 3일을 잠도 못 자고 울고. 그때는 말할 수 없었지만 절망했지요. 앞이 캄캄하니. 평범하던 일상을 뒤흔든 암 선고. 남편은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고향의 터를 잡기 원했고 아내는 그 뜻을 따랐단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한 대까지 해보자. 그리고 희망을 갖고 그리고 열심히 같이 노력했어요. 도시를 떠나 섬 생활을 하며 점차 건강을 되찾아갔다는데 남편은 이 모든 것이 곁을 지켜준 아내 덕분이란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터를 잡고 아내가 가장 신경 쓴 것이 있으니 너무 맛있게 좀 만들어봐. 맛있게 만들어 올게요. 오전에 채취해 놓은 해산물로 정성껏 밥상을 차리는 아내.
바다 깨끗하면서 이거 해 왔으니까 물로 한 번 그냥 이렇게 씻으면은 깨끗하게 나와요. 섬에서 나고 자란 식재료만으로 준비하는 음식은 소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야말로 몸을 살리는 약이라는데 삿갓조개를 넣은 된장찌개는 단골 메뉴니 미리 바글바글 끓여주고 제철 맞은 청각은 손질로 한 소끔 삶아 연해지도록 준비하고 여기에 아삭한 식감을 더해주는 콩나물과 함께 깨소금, 액젓, 참기름을 넣어 양념을 하는데 이때만큼은 원칙을 지킨다는 아내. 짠 거 뭐 매운 거 그런 자극성 있는 거 잘 안 먹고 그냥 순수한 맛 그대로 먹거든요. 이것이 바로 섬 생활 13년의 내공이 고스란히 담긴 부부의 건강 밥상. 이렇듯 잘 먹는 남편을 보고 있으면 절로 입맛이 돈다는 아내. 아 맛있어. 자연산이 훨씬 향이 좋고 맛있어.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여자를 만나서 내가 살고 있다. 그걸 느끼고 삽니다. 가장이 좀 심합니다 너무. 이 밥상이 아내의 정성임을 잘 아는 남편이다. 식사 후엔 소화를 위해 꼭 찾는 명소가 있다는데 그런데 이때 대나무 숲으로 사라지더니 허리춤을 푼다? 갑자기 바지를 왜 반쯤 벗으셨어요? 좋은 공기 마시려면은 이렇게 배가 잘 움직이는 복식호흡이 필요합니다. 숨을 마실 때는 배꼽이 약간 나오도록 배가 불러지게 하고 내쉴 때는 배꼽을 끌어들이면서 호흡이 다 나가도록 유도합니다. 자연에서 건강을 다스리는 일이 즐거운 일상이 됐다. 이런 재미로 도해지 가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좋은 것만 우리가 먹어가지고 너무 오래 살까 그게 걱정이에요.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 도착한 곳은 대구광역시 팔공산자락에 위치한 한 마을. 이들 중 주인공이 있다는데 오늘 주인공은 저하고 한 집에 사는 여기고 저는 이 사람의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자연에서 유방암을 이긴 권현숙입니다. 유방암 판정 후 자연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권현숙 씨. 이 부부의 산책길은 조금 유별나다는데 이렇게 양말을 벗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여기 흙길을 그 맨발로 걸으면은 소화도 잘 되고 주압하는데 이렇게 맨발로 걷는 게 최고죠. 맨발 산책을 할 때면 유난히 금실이 좋아진다는 부부. 바로 아내의 연약한 발 때문. 무시무시한 암도 이겨낸 그녀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정체는? 돌이 좀 많은 데는 아파요. 좀 크네. 돌 크기가. 암도 아파도 참았는데 뭐 이 정도야. 이렇게 하고 나면 훨씬 몸매도 좋고 하니까 참고 해야 되죠. 건강은 노력 없이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는 그녀. 어떻게 암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푸르른 잔디밭 위에 자리한 전원주택. 이들의 보금자리는 자연의 축소판이라는데 먹거리는 여기 안에서 이렇게 많아요. 여기는 감나무도 있고요. 대추나무도 있어요. 아니 여기 정원 관리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집 마당새예요. 내가 완전히 이제 모슴살이를 하고 있다니까. 이것저것 많지만 우리 집의 보물은 여기에 있어요. 수십 개의 장독대 안에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을까? 이게 제가 가장 아끼는 거예요. 그 많은 것 중 가장 아끼는 것은 다름 아닌 소금? 제가 20년 동안 보관해서 여기서 있는 소금이에요. 이거는 18년 정도 된 소금이에요. 이건 한 15년 전 거예요. 얼핏 봐서는 그 진가를 알 수 없다는 이 소금. 소금을 오래 두면은요 간수도 빠지고 미네랄이 많아서 저는 약이라 생각하고 먹고 있거든요. 이뿐만이 아니란다. 뒤에 여기 장독이 또 있어요. 여기는 효소만 있는 장독이에요. 과일부터 나물까지 다양한 재료로 만든 효소만 수십 가지. 상황과 맛, 필요성에 따라 효소를 골라 먹고 있다는데 씁쓸해요. 제가 아플 때 자주 먹던 오디예요.
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오디 효소. 지금도 빼놓지 않고 챙겨 먹는다고. 오디 효소를 먹을 때면 암 투병을 하며 보냈던 11년 전 기억이 고스란히 떠오른단다. 한 잔 먹읍시다.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유방암 수술 당일. 유방암 이제 검진하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여자의 어떤 상실감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절단을 안 한다고 사인을 했거든요. 40대에 유방을 절제할 수도 있다는 진단에 여자로서의 삶이 끝나는구나 싶어 억울했다고.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4대 간집에 살면서 시할아버지 대소변도 받아내고 어른들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대가족을 건사하는 일이 녹록치 않았다는 그녀. 스스로 건강을 챙기지 못한 것이 암의 원인이 됐단다. 바쁘게 사느라고 집에 일은 별로 신경 쓰지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미안하지. 안 됐지,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그 우리 큰아이가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때 가슴이 찢어진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 이를 악물고 암을 극복해야 했던 아내. 키울 수 있는 거는 다 키워서 먹고 있어요. 다양한 채소를 직접 길러 먹으며 건강을 되찾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단다. 고맙게 우리 먹을 만큼은 잘 익어줘서 고맙지 뭐. 됐다 달다. 맛은 있다, 가물어서 그런 게. 약도 거의 안 치고요. 그래서 건강하고 좋은 거를 먹고 있어요. 그 대신에 약 안 치고 하니까 모양이 좋진 않아요. 모양은 어설프고 제각각이라도 자연이 순리대로 키워낸 것이 건강한 먹거리라는 그녀. 이 채소들을 자신에게 맞는 음식으로 조리했다는데 마늘 장아찌도 있고 수박 장아찌도 있고 또 꽃감 장아찌, 방풍 장아찌, 당귀 장아찌. 이거는 제가 아플 때 가장 많이 먹던 표고버섯 장아찌예요. 암 투병 당시 입맛이 없을 때 즐겨 먹었다는데 장아찌는 또 그 암 환자들한테 짜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저염으로 해요. 염분을 낮추기 위해 물을 많이 사용했다. 물 넣고 간장하고 매실 액기스. 작물을 한 소끔 끓여주는데 약간 따뜻할 때 이렇게 해야 오이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익으면서 아삭아삭한 그 맛있어요. 잘 먹어야 암을 극복한다는 생각에 자신만의 조리법을 연구했다고. 투병 당시 장아찌와 함께 자주 먹은 것이 있었으니 암 환자들이 빨간 고기를 잘 못 먹어요. 그래서 단백질 보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두부랑 닭가슴살 찜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겠다 하고 만들어서 먹게 됐어요. 으깬 두부와 닭가슴살에 소금, 참기름, 다진 파, 마늘로 양념을 하고 찜기에 쪄주면 소화는 잘 되고 단백질 섭취가 손쉬운 두부찜 완성. 장아찌와 텃밭에서 키운 채소까지 곁들이니 자급자족 건강 밥상이 차려진다. 아내를 따라 식습관이 변한 남편 또한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고. 어느 정도 비대냐면 한 110kg. 그 지금은 76kg. 이렇게 먹으면 건강해지는 게 당연하지만. 방사선 치료를 34매를 했는데요. 그 받는 동안에 굉장히 체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이제 식습관도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투병 중에 시작했다는 음식 공부. 이게 제가 음식 공부할 때 보던 책들이에요. 10년 동안 취득한 요리 관련 자격증과 수료증만 10여 개란다. 작년에는 이제 음식 계통의 대학을 졸업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대학원도 갈 계획이에요. 요리와 더불어 자주 했던 것은 청바지를 잘라 만든 주머니에 20년 된 소금을 채워 넣는 것. 몸의 체온을 높이기 위해 갖고 제가 소금 찜질팩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만든 수제 찜질팩을 뜨끈하게 데운 뒤 하루에 20분씩 수술 부위에 찜질을 해준다. 이는 집안 어른들이 주로 사용했던 방법이라고. 한 번씩 콕콕 쑤시고 이러는데 통증이 완화가 좋더라고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께서 옛날에 이렇게 소금으로 이렇게 찜질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암과 맞서 싸우며 절망의 시간을 함께 이겨낸 부부. 이들이 바라는 건 오로지 한 가지란다. 두 분 다시 암 같은 거 걸리지 말고 제가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잘 살자니. 앞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요. 이들이 자연에서 암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자연의 품에서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부지런히 실천으로 옮긴 노력 덕분이 아닐까?